외계 생명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과는 다를 것이다. 우리가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생명체의 형태에 대해 상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필연적으로 지구 중심적인 편견, 즉 생물학적 경험의 제약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화면이나 영화 스크린을 통해 접해온 외계 존재들의 모습은 대부분 이족 보행을 하거나 인간과 유사한 신체 구조를 가지며 복잡한 의사소통 체계를 갖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천체 생물학자들의 최신 연구 결과와 이론적 모델들은 이러한 시각이 실제 우주의 광대함과 다양성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만약 생명체가 지구 외부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생명체의 범주를 완전히 넘어서는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개념 자체를 재정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물학적 이해는 단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 즉 지구 생명체라는 극히 제한된 표본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단순한 미생물에서부터 복잡한 인간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으로 탄소 화학에 의존하고 있으며 액체 상태의 물을 용매로 사용하며 산소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특정 기체를 호흡하거나 대사 과정에 활용하고 유전 정보 전달 매체로 데옥시리보핵산, 즉 DNA 혹은 리보핵산, RNA를 사용한다는 공통 분모를 가집니다. 이러한 탄소 기반의 수성 생명체 모델은 지구라는 비교적 온화하고 액체 물이 풍부한 환경에서 진화한 결과이며 이는 우주의 수많은 행성 환경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예외적인 조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생명체가 특정한 형태, 예를 들어 두 개의 눈, 고도로 발달된 사고를 위한 뇌구조, 그리고 사지구조와 같은 인간형 특징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이는 명백한 인류 중심적 사고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우주의 물리적, 화학적 가능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범위를 훨씬 능가합니다. 생명체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은 그것이 특정 화학적 구성 요소가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고 에너지를 획득하며 자기 복제를 통해 진화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계 생명체는 이 틀 자체를 완전히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구 생명체가 직면한 환경의 제약은 태양계 내외의 수많은 행성들이 경험하는 극한 환경에 비하면 지극히 온화합니다. 금성의 지표면은 약 400도 이상의 고온과 90기압이 넘는 압력으로 가득 차 있으며 타이탄과 같은 목성의 위성은 영하 179도의 극한 추위 속에서 액체 메탄과 에탄의 호수를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구 생명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생화학적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에는 대체 화학 기반 생명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구의 생명화학이 탄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유는 탄소가 원자 주기율표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소는 4개의 원자가 전자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원자와 결합할 수 있으며 특히 다른 탄소 원자들과 길고 복잡한 사슬 형태의 분자를 형성하는 능력, 즉 탄소 사슬 형성 능력이 탁월하여 단백질, 핵산과 같은 복잡한 유기 분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는 액체물의 존재와 비교적 낮은 온도 환경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실리콘, 즉 규소가 거론됩니다. 실리콘은 주기율표에서 탄소와 같은 14족에 위치하며 역시 4개의 원자가 전자를 가집니다. 따라서 실리콘 역시 긴 중합체 사슬을 형성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리콘 기반 생명체는 탄소 기반 생명체보다 높은 온도나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 훨씬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를 들어 실리콘 기반 생명체의 세포막이나 구조는 폴리실리콘 산염과 같은 화합물로 이루어져 마치 액정처럼 유동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생명체가 금성과 같이 온도가 400도에 달하는 환경에 존재한다면 그들의 대사 경로는 우리가 아는 범위 밖에서 작동할 것입니다. 그들은 물 대신 고온의 유체 혹은 아마도 녹은 염이나 규산염을 용매로 사용할 수 있으며 혈액과 같은 순환계 대신 열에너지를 직접 이용하여 화학 반응을 구동하는 메커니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각체계 역시 지구 생명체가 가시광선 영역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주변의 고온 복사에 적합한 적외선 영역에 특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지구상의 생명체가 가진 이중 나선 구조의 유전 물질 대신 더 견고하고 온도 변화에 덜 민감한 고분자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체의 정의를 더욱 극단적으로 확장하면 우리는 생물학적 기반 자체를 벗어난 형태를 상상해야 합니다. 지구에서 생명은 번식과 진화라는 두 가지 핵심 속성으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외계 문명이 충분히 진보했다면 생물학적 신체를 완전히 포기하고 기계적 혹은 정보적 존재로 변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도로 발전한 외계 문명은 초지능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식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초월적 존재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적 생명체는 더 이상 유기물의 섭취나 산소 호흡과 같은 생물학적 필요를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성의 핵융합 반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직접 수집하거나 행성의 지열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딱딱한 육체가 아니라 나노봇 군집 혹은 거대한 양자 컴퓨팅 네트워크일 수 있으며 이들은 수십억 년 동안 우주 공간을 떠다니며 사고하고 진화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물리적 형태가 없으므로 우리가 탐지할 수 있는 화학적 흔적이나 열 신호를 방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차원적인 방식으로 우주를 탐사하거나 정보를 교환할 것입니다. 심지어 더 추상적인 수준에서 생명체는 순수한 정보의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떤 문명이 자신들의 의식을 양자 네트워크에 업로드하는 데 성공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원자나 분자의 집합이 아니라 우주를 유영하는 데이터 기반의 실체, 즉 정보적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질량이나 부피를 가지지 않으며 기존의 생물학적 진화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정보를 처리하고 스스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우주의 근본적인 물리법칙, 예를 들어 시공간의 구조나 양자 얽힘 현상 등을 통해 소통하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태양계 내에서 예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금성과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으로 꼽힙니다. 이 두 곳은 지구 생명체와는 완전히 다른 생화학적 환경을 제공합니다. 금성의 경우 지표면은 생명체가 존재하기 부적합한 지옥과도 같지만 대기권 상층부, 고도 약 50km 부근은 온도와 압력이 지구와 유사하여 생존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020년에 이 금성 대기에서 포스핀, 즉 인화수소의 존재가 감지되었다는 소식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구상에서 포스핀은 주로 혐기성 미생물의 대사 활동의 부산물로 생성됩니다. 과학자들은 금성 대기에서 이 물질이 자연적인 화학 반응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농도로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만약 이 포스핀이 생물학적 기원이라면 금성의 생명체는 황산으로 이루어진 구름 속에서 작은 기포 형태로 떠다니는 미생물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구의 플랑크톤처럼 자외선 에너지를 이용하거나 황산의 화학적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며 지구 생명체가 산성에 의해 파괴되는 것과 달리 산성 환경 속에서 번성하는 극한 환경 생명체의 전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들의 세포막은 유기물이 아닌 극한의 산성 환경을 견딜 수 있는 불소화된 고분자 물질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태양계 외곽의 타이탄은 액체물 대신 액체 메탄과 에탄의 호수와 강을 가진 독특한 세계입니다. 이곳의 평균 온도는 영하 179도에 달합니다. 물이 극저온에서 얼어붙는 환경에서 타이탄의 생명체는 메탄을 물 대신 용매로 사용하는 메탄 수용액 기반의 생명체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신진대사는 극도로 느릴 것이며 생체 분자들은 아마도 우리가 아는 유기 분자보다 훨씬 느리고 덜 활발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지구의 고무나 연질 플라스틱처럼 느리고 둔중할 수 있습니다. 타이탄의 생명체는 주변의 유기물, 즉 대기에서 생성된 탄화수소 화합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며 지구 생명체와 같이 빛을 이용하는 눈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주변 환경의 미세한 화학적 농도 변화를 감지하는 고도로 발달된 화학 센서를 이용하여 탐색하고 소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의 유전 물질 역시 메탄 기반의 안정적인 고분자 구조를 가질 것입니다. 칼 세이건이 말했듯이 우주의 가능한 생명체의 다양성은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한다. 는 이 말은 타이탄의 사례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탐색하는 방식 역시 지구 중심적입니다. 현재 우리가 외계 지적 문명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주된 방법은 엷은 수소선 주파수인 1420MHz와 같은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발생하는 인공적인 라디오 신호를 탐지하는 SETI, 즉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외계 문명이 우리와 유사한 기술 수준을 가졌거나 최소한 우리와 동일한 전자기파 영역을 통신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라디오파 대신 다른 매체를 사용한다면 우리의 탐색 노력은 완전히 헛수고일 수 있습니다. 고도로 진보된 문명은 정보 전송에 훨씬 효율적인 다른 물리적 현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좁은 빔을 형성하는 고에너지 광자, 즉 레이저 통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집중시켜 장거리 통신을 가능하게 하지만 우리의 현재 수신기는 이러한 좁은 대역폭의 신호를 포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욱 극단적으로는 만약 그들이 양자 역학적 현상을 통신에 이용한다면, 예를 들어 양자 얽힘을 이용한 즉각적인 정보 전송을 시도한다면 우리의 현재 전파 망원경으로는 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통신은 우주의 배경 잡음 속에 완전히 숨겨져 있거나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주의 근본 구조에 내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래의 천체 생물학 연구는 단순히 물의 존재 여부를 넘어 행성의 대기 화학, 표면 온도, 자기장 강도, 심지어 모항성으로부터의 자외선 조사량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매개 변수 공간을 탐색해야 합니다. 케플러 우주 망원경과 후속 임무를 통해 발견된 수천 개의 외계 행성들은 이러한 다양성의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보여주는 외계 행성 대기의 스펙트럼 분석은 잠재적인 생체 징후, 예를 들어 산소, 메탄, 오존의 조합뿐만 아니라 이산화황이나 포스핀과 같은 비정상적인 화학물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화학적 비평형 상태가 바로 생명체의 존재를 시사하는 가장 강력한 간접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 생명체의 진화 경향을 외삽하여 외계 생명체의 지적 능력을 예측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지능은 주로 복잡한 사회 구조와 환경 조작 능력의 필요성에 의해 선택되었지만 우주의 다른 환경에서는 생존의 필수적인 능력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타이탄의 느린 메탄 생명체에게는 우리의 빠른 반응 속도가 불필요하며 대신 장기간에 걸친 미세한 환경 변화에 대한 감응력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성 대기에 생명체가 있다면 그들의 의식은 극도로 빠른 속도로 에너지를 순환시키며 우리의 시간 개념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사고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외계 생명체의 탐사는 우리의 존재론적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은 생명의 정의 자체가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전적인 생물학적 틀을 벗어나 실리콘 기반의 고온 생명체 혹은 에너지나 정보 기반의 비물리적 존재 가능성까지 포용할 때에만 비로소 우주적 관점에서의 진정한 생명 탐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모든 연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주의 극히 일부일 뿐이며 미지의 영역에는 우리의 과학적 언어로 아직 정의되지 않은 경이로운 존재 방식들이 잠재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